예, 신범철 전 국방차관, 예, 신범철 예비 후보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직은 예비 후보가 아니고요. 예, 예비 출마 후보- 예정자. 그렇죠. 네, 출마 예정자. 예, 예비 후보 동작 아직 네, 안 했습니다. 제가 출마 예정자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예, 우리 인사 좀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늘 고성국 TV를 보시는 분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송기호 대표님. 예, 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팬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뉴페이스 자, 이거 맞길 잘했다. 누가 누구 팬이라고? 아, 제가 차관님 팬입니다. 예. 그래요? 특히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뭐 수많은 법사위 그리고 뭐 국방위에서 참 큰 이런 영상들이 이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상대가 이제 뭐 이재명, 박범계, 민영배 이런 분들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설전을 벌이시기도 했는데요. 좀 어떠셨습니까? 그 누가 기억이 좀 남으신지요? 아무도 기억이 안 남습니다. 아니 그때 막 한창 이렇게 막 예. 설전을 그러니까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논리로서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 충분히 응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이 아니라 마치 뭘로 이렇게 몰고 가서 코너에 몰으려는 그런 토론 수법이 눈에 띄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거기에 또 안 넘어가셨어요? 아니 당연히 하죠. 왜냐하면은 실력 있는 공무원들이나 실력 있는 정치인, 실력 있는 우리 고성국 박사님 같은 분들은 아무리 그런 시도를 해와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하는 이유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냥 지나가버린 물이 돼버렸네. 아, 저는 그래서 여쭤보면은 아니, 너무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 신경도 안 쓴다. 여기 상대가 돼야 기억에 남지. 우리 신범철 이 출마 예정자 나오시니까 아유 뭐 팬들이 뭐 댓글을 뭐 굉장히 많이 올리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아무튼 계속해. 예. 이 고성국 TV 늘 제가 여기 나오면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제가 저 종로 3가 시절부터 이렇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마치 제가 여기 파트너라도 되는 양 스스로 예. 착각하게 되는 그런 TV인데요. 아무튼 고성국 박사님의 그간의 노고, 노력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분이 있으셨네요. 심적인 지분, 마음의 지분이 있습니다. 참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방 차관 이제 전직 네. 차관으로서 참 이 국방과 관련한 이런 현안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좀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점을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두 번의 실패에 이어서 이제 3차를 통해 이제 군사 위성을 좀 발사를 했는데요. 이제 좀 다른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게 이제 군사 위성이지만 끝에다가 위성 말고 뭐 폭탄 달면은 그것도 위협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번 북한의 군사 위성 발사가 우리한테 어떤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끝에다가 폭탄만 단다는 건 사실 탄두를 네. 위성이 아니라 핵탄두를 달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린 예.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위성 목적으로 일단 쐈으니까 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상시로 감시 정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큰 위협이다. 다만 예. 아직 북한의 그런 군사정찰 위성의 네. 역량이라든가 기술 수준을 보면 아직은 우리가 여유가 있는 편이다. 그렇지만 방심해서는 안 되고 네. 우리 스스로도 정찰 능력을 더욱더 강화하는 한편 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핵무기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북한은 핵무기가 있다는 그 측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더욱더 타격력이 큰 네. 그런 탄두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개발해서 네. 아무튼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힘의 균등 물론 한미동맹이 있지만 예. 우리 스스로의 역량으로 최소한 북한이 위험한 시도를 해온다면 네. 북한군 수뇌부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군 수뇌부는 제거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줘야지 그것이 북한 김정은과 북한군 수뇌부에 대한 억제력으로 작동한다. 네. 그것을 갖다가 우리 군에 아주 바탕 저변에 깔고 네. 모든 군사 전략이라든가 군사력 건설이라든가 이런 방향을 일관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마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이 우리의
적이 아닌 것처럼 네, 이렇게 그렇게 미화한 했었죠. 적도 있잖아요. 뭐 미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모호하게 그렇게 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 네. 우리의 군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으로 깨닫고 예. 앞으로는 그러한 시도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음. 위협은 위협으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된다. 예. 예. 여기 댓글 좀 볼게요. 천상천하 유아독조님이 슈퍼챗 하셨는데 강직한 온건주의자 말이 맞습니까? 강직한 예. 온건주의자. 예, 저는 이번에 출판 기념회 12월 2일 날 음. 했었는데요. 타이틀을 그거로 했어요. 음. 왜냐면 충청도 분들은요 대부분 온건해요. 어. 어느 한쪽에 막 이렇게 쏠림이 있는 건 음. 아니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시키길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대화와 타협과 양보 이런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충청도 사람으로서 그런 걸 지향하는데 앞서 뭐 이렇게 국회에서 싸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싸울 땐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치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충돌하는 개념인데 한쪽엔 강직한을 넣고 한쪽엔 온건주의자를 넣습니다. 그래서 예. 강직한 온건주의자 신범철 차관님 천안갑 당선을 기원합니다 그러셨어요. 친정 부모님이 서북구 성정동 사시는데 지역구는 어디인가요? 하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 성정동은 지난 총선에서 천안갑 지역구였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은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천안이 갑을병 지역구 조정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갑에 일단은 계속 갑 있었으면 지역이었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계속하실까요? 네. 그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9.19 이제 선언 파기에 대해서 오히려 뭐 한국의 또 책임을 뭐 주장하기도 하고 오히려 북한은 파기를 안 하려는데 한국이 오히려 뭐 먼저 도발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책임의 문제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그 주장을 하면 팩트 체크부터 해보고 주장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북한이 수차례 뭐 해안포 개방까지 이렇게 포함하면요 100차례 이상 위반을 했다. 네. 그 군사 분야 합의는. 그리고 그것은 북한의 의도대로 언제든지 위반할 수 있고 또 파기할 수도 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했고 그렇죠. 예. 우리 윤석열 정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심사숙고를 한 끝에 예.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을 때 적어도 우리가 현재 우위에 있는 감시 정찰 능력만큼은 네. 계속해서 우위를 확보해야겠다 하는 취지에서 일부 조항에 효력을 정지한 겁니다. 파기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네. 것 자체가 예. 그들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이렇게까지 이 국방과 관련해서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 신범철 이제 전 차관님께서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출판 기념회를 이제 여셨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이제 대사가 넘버원이 아니라 올리원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좀 하신 말씀이신지요? 네, 앞서 뭐 그 타이틀 강직한 온건주의자와 같은 맥락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양극화되고 진영 논리에 빠지는 게 뭐 모두는 아니겠죠. 특정인들이 무조건 자기가 넘버원 최고가 돼야 된다는 네. 그런 욕심과 야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정치를 망치고 있다. 네. 진짜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그 전문성이 대한민국 최고 수준에 이를 때 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자격, 겸손할 줄 알고 예. 또 토론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과 양보하면서 타협할 줄도 알고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넘버원이 아니라 그런 분야에 있어서의 제 색깔을 낼 수 있는 올리원이 되고 싶다. 그런 네. 취지에서 책 표지 안쪽에다가 그 말을 썼어요. 네. 넘버원이 아닌 올리원.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지 정말 자기가 자기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네. 그런 워딩을 사용했습니다. 참 채팅창에서도 어떤 분께서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제 맞는 말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참 정말로 이 지금 이 국회 내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눈살을 찌푸리는 이런 이제 정치 현실을 어떻게 보면 좀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이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는 지역구에서 이제 또 정치 활동이 중요할 텐데요. 이제 지역구인 이제 천안 시민분들이 좀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반대로 민주당에서 해결 못 해주는 그런 점이 있다면요. 사실은 민생 문제가 가장 고통이 큰 부분이시죠. 네. 지역 주민들 이렇게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면 경제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은 국제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게 다 여파를 미치면서 국가 경제도 어렵고 그게 지역 경제까지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정부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이 필요하고 또 네. 혁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또 민주당 쪽에다가 이야기를 한다면 제발 좀 협조할 건 협조해라. 네. 지금 정부가 뭘 하려고 하면은 의회가 도움을 주기는커녕 네. 지금 그것을 발목 잡는 일들이 여러 차례 나타났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민생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지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하면은 저는 반드시 국민들께서 그 의도를 알고 네. 심판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참 그 지난번 이제 총선 때 이제 결과를 그날이 참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주변에 물어보면은 이 선거에서 한번 떨어져 본 경험이 참 이게 오히려 더 큰 값진 이제 교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들 다들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그 이제 출마 예정자 분께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떨어진 경험이 많은 도움은 돼요. 네. 정치에서나 인생에서나. 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나중에 입후보를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네. 이왕이면 떨어지지 마시라 부탁드리고 싶고요. 기왕이면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안 거는. 떨어지고도 그런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아무튼 거기서 얻은 교훈들을 또 제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제 역량을 강화하는데 네. 이렇게 보탬이 되게 잘 활용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다. 네. 그런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 이제 문진석 민주당 의원과 이제 3년 만에 거의 리턴 매치가 이제 다시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전과 다른 본인만의 무기가 또 있다면요. 저는 원래 무기는 참 강력했어요. 그 무기를 계속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얼마나 알려질 것이냐 하는 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래요. 굳이 정치를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릴 이유가 없다. 네. 내 장점으로 승부한다. 그리고 돌아보면 제 장점은 예나 지금이나 성실한 거. 그 성실성 하나가 저의 능력을 키워줬고 제가 많은 분들께 봉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데 도움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의 제 정치의 키워드도 성실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예. 우리 송기호 대표가 3년 반 전에 총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 비례대표 당선권으로 국회에 입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 신범철 차관이 본인이 스스로 정치를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지역구를 선택해 갖고 당시에도 천안은 쉬운 지역이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정말 3년 반 전 선거에서 여러 사람들이 참 아깝게 패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일부러 질 건 없다. 경험할 게 따로 있지.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우리 신범철 차관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시작과 끝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성국 TV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계속 고성국 TV 시청하면서 출연 요청이 있을 때마다 출연할게요. 아무튼 우리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는 길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그 영상 준비한 영상도 지난 11월 19일 우리 신범철 차관과 함께 천안에서 그 대담도 하고 또 중학교였던가요? 예, 개광중학교. 중학교도 둘러보고 했던 그 영상입니다. 그 영상 잠시 후 아침 방송 생방송 마친 다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신범철 차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송기호 대표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